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윤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독방 육아에 대해 가지고 질문이 많고, 또 독방 육아를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다고 저희 법인에 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방 육아는 이혼 사유가 될까 아닐까,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될 것 같아요? 될 것 어때요? 같아요. 그러면 우리 독방 육아에 대한 개념 정의 한번 해볼까요? 어떤 게 독방 육아예요? 혼자 오롯이 아이를 케어하고 있는 혼자 오롯이 아이를 케어하는 거. 24시간, 그 다음 48시간. 72시간 시간이 지나갈수록 눈빛이. 저는 아이가 100일 됐을 때 아팠고요. 남편이 첫휴가였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남편은 자기 첫휴가를 병원에서 보내기 싫다. 저는 그 말에 대한 판단을 할 수가 없죠. 제 마음이 너무 절절하기 때문에. 하지만 몸은 너무 힘이 드는 거죠. 링거줄을 꽂고 모유수유해야 하고 쉬할 때마다 화장실 가서 엉덩이를 씻겨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데도 남편은 휴가 기간 동안 그거를 오롯이 즐기고 싶은 욕심을 내더라고요. 저는 그때 완전 이혼 충동을 느꼈죠. 왜 이혼 안 했어요? 이게 진짜 핵심적인 질문인데. 왜 안 했어요? 잘생겼어요. 잘생겨서요. 핵심인데. 근데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4살 어리니까. 어려서 그렇겠지. 네네. 제 마음 편하려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이혼 사유죠. 이혼 사유예요? 어때요? 저도 물론 있었죠. 셋째가 막 태어났을 때 듣기만 해도 미치겠다. 남편이 그 당시에 다음직 근무가 있는 날은 안 들어오니까 그때 오롯이 제가 했어야 되는데 집에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남편만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나 좀 쉬겠지 하는데 본인이 쉬어야 돼요. 피곤했던 거죠. 본인이 쉬어야 돼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되다가 점점 횟수가 늘어나니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긴 하더라고요. 좀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 친구 중에 아이를 케어하는데 도와주신 분이 있거든요. 이모님이 계세요. 근데 이모님이 도와주는데도 힘드니까 남편한테 얘기했죠. 여보 좀 도와줘. 좀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신랑이 생각이 모자라나? 이모를 더 구해라. 내한테 가지 말고. 인 거예요. 이건 어때요? 독방 육아예요? 독방 육아는 아니죠. 근데 이 친구는 어땠을까?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건 그렇지 않든 아이를 케어하는 게 우리 두 사람 공동의 몫인데, 아이를 물리적으로 케어하는 것을 너를 제외한 나 혼자 한다는 것에 있어서의 불편함인 거죠. 근데 남편의 생각은 이거죠. 야, 나 돈으로 충분히 기여하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편과의 관계에서 독방 육아라고 말하는 이 독방 육아는 실제로 우리가 오롯이 남편의 아무런 기여도 없이 혼자 정말 아이를 케어하고 있는 물리적인 독방 육아도 있겠지만, 정서적으로 이 사람의 구체적인 기여가 없어서 외로움에서 오는 독방 육아도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기가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이해가 좀 필요한 건 뭐냐면요, 항상 아빠의 손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아픈 아이를 케어하는 그 순간에 손이 하나가 딱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손이 하나만 있기만 하면 너무너무 살 것 같은 그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 그 순간에 누구 생각해야 되는데? 옆집 아저씨 생각해야 돼? 남편밖에 생각 안 나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독방 육아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냐 안 되냐는, 독방 육아만 가지고 이혼 사유가 되긴 어려운 것 같아요. 독방 육아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이혼하게 되는 커플들의 어떤 지표 같은 게 있거든요. 아내가 독방 육아를 하는 동안 본인은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육아 외에 다른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눈을 돌리지 않고 헛짓거리 하는 거죠. 헛짓거리. 물론 마일드하게는 게임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게임 정도 어때? 할 수도 있죠. 근데 게임 1시간 했으면 청소도 한 30분은 하자 이 말이지. 근데 이혼까지 가는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해요. 더 나아가서 본인이 파탄에 이를 만한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된 어떤 짓을 해요. 의외로 정말 의외로 아이가 어릴 때 남편분들이 다른 여성을 만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자연의 섭리에서 남성분들이 뭐 어떤 성적 욕구를 못 참는데 이렇게 변명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변명의 여지가 되지 않아요. 짐승이가. 근데 그러더라니까. 그 정도 되면 혼인관계 파탄에 이릅니다. 너무 슬프죠. 독방 육아만으로는 어렵고 다른 사정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 판단이 안 되시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도와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인에 대한 어떤 생각은 이런 건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을 어디서 배웁니까? 동화에서 배우죠. 결혼했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끝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결혼을 하기 전에 마주하는 결혼은 결혼 자체로 그냥 행복한 삶이 계속될 거라고 기대하는데, 실제 결혼 생활은 둘이 함께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부단히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는 앞으로 차차 알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하시고 자주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 함께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